자, 오늘 2강인데요. 2강 저 유형이 뭐로 나와 있어요? 그래 요지 또는 뭐 필자의 주장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유형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선생님이 오늘 주장과 요지 유형에 대해서 어디를 봐야 답이 있다라는 거를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쉽게. 그냥 쉽게라는 건 그냥 그 포인트만 외우면 돼요. 알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가 19번 문제 정도 될 텐데 이게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결론 유도 문장을 파악하세요. 무슨 문장이요? 결론 유도 문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글의 요지나 필자의 주장은 설명문적 성격보다는 논설문적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자가 던지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결론 유도 문장이라고 할 텐데 그거의 위치는 어디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통상적으로 뭐 반전 포인트 이하의 주제 문장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많이 했을 거고 그거 말고 결론 유도 문장이 뭐가 있냐면 일단 제일 명확한 것 중엔 명령문이 있어요. 명령문. 보통 중후반부에 나올 텐데 명령문. 그럼 명령문과 한 세트 뭘까요? 조동사인 must나 should가 쓰이는 것들. 이런 문장.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형태가 되게 특이합니다. I think나 뭐 we think 정도의 어떤 그런 문장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문장이나 부정사가 포함된 문장도 포함이 돼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또 이제 뭐 이성 판단 형용사라고 해서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유도가 나오더라도 거기에는 결론이 숨어 있겠다. 요 내용을 좀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딱 보더라도 눈에 쉽게 보이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어차피 18번과 19번은 본 문제를 풀기 위한 몸풀기니까 19번 문제에서 그래 요지가 나왔어, 주장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빨리 결론 유도 문장을 파악을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실전 문제에서 이제 어디에 결론 유도 문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는 문장 분석을 쭉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갈게요. 자, 체크다운 문제인데요. 자, 주어가 누구예요? 연구자들이죠. 연구자들이 뭐 한대요? 텐드 한대요. 자, 텐드라고 하는 거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쵸? 통상적으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뒤에 뭐가 들어가? to가 들어가요. 근데 그거의 확장과 파생도 같이 신경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로서 텐드를 쓰면 뒤에 to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동사를 텐드를 안 쓰고 have를 써가지고 have a tendency 해서 tendency 명사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tend to랑 have a tendency 똑같은 뜻인데 그때 tend가 tendency라는 명사로 가도 뒤에는 뭐가 나와? to가 나오게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예전에 했던 말인데 contribute 뒤에 to 나오죠. 그건 전치사였어. 그치? 부정사가 아니라. 그러면 contribute가 contribution으로 가더라도 to가 나와요. 그것도 전치사예요. 그렇게 확장과 파생도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럼 연구자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고 나서 뭐 많이 본 표현이죠. whether or not.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냐면 선생님들이 have learned. 배웠는지. 무엇을? 연수 내용인데요. 트레이닝 컨텐츠니까. 교사 연수 내용에 대해서 학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있어요? but 나왔죠.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그럼 지금 공통 주어가 맞물리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연구자들은 have focused요. 집중을 했대요. 초점을 두었대요. 했대요? 안 했대요. little이잖아요, 지금. little 앞에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의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그것들의 그들의 사용인데 뭐의 사용이냐면 이 연수 내용이요. 그걸 어디에서? 교실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교사 연수를 해요. 근데 교사 연수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학습했는지 여부는 측정을 하는데 그걸 실제로 학교 교실 현장에서 써먹는지에 대한 여부는 뭐 한다? 초점을 거의 두지 않고 있다예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 볼게요. In order to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죠. 선생님이 이거를 무슨 구문이요? 목적 구문이요. 기억하시네요. 목적 구문이요. 자, 목적 구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단 to 부정사를 많이 쓰죠.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목적이라는 용법으로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었죠? 지금 나와 있는 in order to도 있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겠죠? 이걸 복문 전환시키면 in order 쓴 다음에 to가 아니라 that을 이용하죠. 그 뒤에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can이나 might 등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동사 그 다음에 so as to 있었죠.
so as to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이걸 또 복문 전환시키면 so that으로 바꿔주고 나서 그래서 항상 우리 얘기할 때 so that이 목적 구문이냐 결과 표현이냐 요거를 좀 나누어서 기억하라는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주어에다가 역시 조동사가 can이나 might 등이 들어갈 수가 있고 뒤에는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거 말고도 뭐 with a view to ing라든가 또는 뭐 on the purpose of ing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는 in order to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in order to라는 표현이 바로 나오지 않고 중간에 뭐가 나왔어? for가 나왔죠. 왜 나왔을까요?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니까 뒤에 투부정사 발생하다 그러면 여기서 in order니까 같이 걸어가지고 발생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쓴 건데 무엇이 발생인가? 실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적인 implementation.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들. 그것이 형태적으로 똑같은 말이든 의미적으로 반복되는 말이든 그런 의미적인 반복 어구를 우린 뭐라고 한다? 키워드라고 한다. 그 키워드를 다 조합을 하고 두세 개 정도가 나올 텐데 전부 다 포함하는 정답을 골라야지 한두 개만 포함하는 걸로 답을 고르시면 틀린 오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위에 나와 있던 사용인데 어디 사용? 교실에서의 사용. 그것을 뭐라 표현했다? 바로 연수 과정에 대한 implementation. 즉 이행이라고 하죠. 이행. 됐습니까? 이행이라는 것이 그럼 이행은 무슨 말이야? 교실에서 실제로 배운 내용을 써먹는 과정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뭐 해야 된대요? 선생님들은 먼저 반드시 배워야 되죠? 연수 내용을요. 하지만 이것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연수의 내용을 잘 외우고 학습한다라는 것은 only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and에 의해서 문장 결합시켰죠, 지금.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어디 여기 동사인데 요거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게 지금 evaluating이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이죠. 뭘 평가합니까? 효율성이요. 뭐의 효율성? 연수, 교사 연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많이 본 표현이죠. 자, 뭐에 기반을 뒀어요? 이 단계, 즉 선생님들이 연수의 내용을 제대로 외웠는가 외우지 아니했는가 이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평가라는 것은 됐나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 잘 보세요. 선생님들이 물론 그런 선생님 많이 계세요. 이렇게 야 이거 나와, 내가 말했으니까 정말 나와,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해주시는 분 계시는데 선생님도 수업 중간중간에 예측 많이 하잖아요. 내신 대비할 때.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올해 수능을 한번 대비해서 한번 예측해 봅시다. 이거 나와요. 9월 모의평가든 수능이든 나올 것 같아요. 어법 판단으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지 뭘. 뭐 내 말이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찍신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대신에 설명은 좀 유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건 이제 지울게요, 일단. 이거 지우면 안 되나요? 지워도 되죠? 지우는데 밑줄을 내줬을까? 자, 여기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거요. 내가 이거를 여기가 시험, 문법 시험을 대비해라 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내신에서건, 뭐 9월 모평이건, 뭐 수능에서건 이건 좀 대비해 놔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평상시 습관과 관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likely 뒤에 뭐 나와요? to 나오죠? 거 봐요. to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내 말 이해돼요? likely의 품사가요. 자, 보세요. likely의 품사가 형용사가 있고요. 부사가 있어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likely 뭐 나와요? to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앞에 비동사를 걸고요. 비동사나 상태 동사를 걸고 나서 뒤에 likely를 갖다가 형용사로서 뭐로 이용해 준 거? 보어로 이용을 해주면 이땐 뒤에 to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likely to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be likely to를 외워야지 그냥 likely to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본문에서 뭐로 쓰였다?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됐어요? 이 문장에 뭐가 필요한 자리? 동사가 필요한 자리지 부정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대비해 놓으세요. 자, 내용은 의미는 똑같아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런 그 단계에만 1단계, 즉 연수를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에 대한 평가, 그거에 기초한 평가는 뭐 하기 쉬워요? provide, 제공하기 쉬워요. 무엇을요? inaccurate, 즉 부정확한 conclusion, 결론이라는 것을 제공하기가 쉽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likely도 뭐 나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likely가 형용사인가요? 부사인가요? 나눠서 얘기를 해야지 likely도 뭐 나와요? to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다음 화면 보실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동영상 녹화를 한다고 선생님 말투가 이렇게 존칭을 표현하는데 어색하죠? 그렇다고 뭐 비방 용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게다가 자, 많은 평가들인데요. 뭐의 평가냐면은 연수 효율성에 대한 그런 평가가 have focused on 했네요. 자, 아까 봤던 표현이죠. 어딘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뭐에 초점을 두고 있다? teacher attitudes.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태도인데요. 뭐에 대한 태도입니까? 바로 그 연수 경험이라고 하는 그 태도에다가만 뭐하고 있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고 나서 쉼표가 빵 찍혔고요. 선생님 뒤에도 눈이 있어요. 떨지 마요. 자, 그리고 쉼표를 빵 찍었고 나 학창 시절에 안 믿었어. 선생님들 뒤에 눈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표현 쓰시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정말로 눈이 있어요. 뒷머리로 잘 덮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있어요. 비웃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쉼표가 찍혀 있으니까 뒤에 지금 관계사가 나왔으니까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였다. 그러면 주의할 점은 관계사가 계속으로 쓰였을 때에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받는 건지 선행절 전체를 받는 건지를 잘 구분을 지어라. 왜냐하면 관계사에 대한 동사의 수일치 파트도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볼게요. 자, 그것이 뭐 한대요? 기여한대요. 뭐에? The body of knowledge가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총칭인데 지식. 애는 기여할 수 있죠. 어디요? 이 주제니까 우리 위에 나와 있는 연수의 효율성이라는 이런 주제, 연수의 효율성이라는 주제적 측면에서는 그냥 지식에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죠.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걸 항상 반전 포인트 이해가 중요하죠. 하지만 뭐라고요? leave out이요. 빼놓는 거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배제하다라고 하죠. 자, 뭘 배제한대요? 중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있대요. 하고 나서 뭐 나와 있어? 되짚고, 그쵸? 콜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학에서는 같다고 할 때 줄 두 개를 긋죠. 문장에서는 점 두 개를 찍어요. 즉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상호 동격 관계에 있다. 즉 이행 여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서 필자는 이렇게 cruci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냥 이따가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미리 기억해 놓으세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성 판단 형용사라고 불러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냐면 It is important that, it is essential that, it is crucial that 이런 식으로 이때 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형용사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따가 볼 텐데 또. 자, 이런 이성 판단 형용사.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뭐에 포함된다? 결론 유도 문장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필자는 뭐 하고 있다? 아우, 중요한 걸 빼먹었어. 그럼 중요한 걸 빼먹지 마. 이 말일 거잖아, 지금. 그 중요한 게 뭔데? 실제적인 교실에서의 이행 여부. 이거를 필자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문장입니다. 이성 판단 형용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필자의 가치가 포함이 되어진 그러한 형용사를 말하는 겁니다. 가치 중립이 아니라 가치 편향적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요. What, 이게 어디까지냐면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하고자 원하는 것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관계대명사 what이 명사로 이용이 되었다 볼 거예요. 지금 하나고요. and 뒤에 선생님들이 actually 실제적으로 do with it in practice 실생활에 실제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실제로 하는 것 이거 두 개가 주어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두 개는 뭐 하다고요? may be very different 매우 다를 수 있다고요. 됐죠? 다음 문장에서요.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까지 나오면 오브가 두 개 나왔네요. 어떻게 그랬어 내가? 항상 맨 뒤에서 넘어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연수의 효율성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끊었죠? 반드시 나와 있네요 여기. should 나와 있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 결론 유도 문장이었죠? 자, 결론 유도 문장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명령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명령문이 있는데 이 명령문
속에는 무엇도 포함시킨다? must가 들어간 문장과 지금처럼 should가 들어간 문장, 이것도 명령문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직접적인 결론 유도 문장이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요. 무엇을요? 자, 봅시다. 또 이제 of가 in terms of 나와 있고, 여기 또 of가 나와 있으니까 결과물의 무엇? 예, 분석. 됐습니까? 결과물의 분석인데 어떤 면에서 in terms of는 매우 많이 나오는 수거니까 뜻 알고 있죠? 뭐뭐라는 면에서라는 뜻인데 뭐의 면에서? 학교 교실에서의 이행 여부라는 측면에서의 결과물, 그 결과물의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답 보실래요?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이제 지문을 분석하고 있는 수업이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나중에 흘러와서 지금 확인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분명 통상적으로 어떻게 푼다? 밑에 있는 1부터 5번까지의 우리말 보기를 먼저 보고 위에서 결론 유도 문장을 파악을 할 건데 딱 눈으로 스캐닝을 했더니 여기에 슈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거 읽고 올라가서 이 문장만 딱 읽고 다 고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필수적인 키워드 3가지가 뭘까? 교사 연수. 됐습니까? 평가. 제일 중요한 말, 실제적 이행 여부. 이 3가지를 다 포함하는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포괄적 정답이라고 불러요. 어디 문단의 위나 아래쪽에서의 부분적인 지역적 정답은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봤더니 나와 있죠? 필수어가 교사 연수 나와 있고요. 유효성 평가, 그 다음에 이행 여부라고 하는 3가지의 키워드가 다 들어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필기하시고요. 자, 이제 본 문제 1번이요. 본 문제 1번. 자, 다음 글에 요지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 가지 말하지 않은 진리인데 뭐에 대한 것? creativity, 어떤 창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웃고 있네요. 자, 아무튼 좋아요. 우는 거보다야 뭐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생긴 게 웃겨요? 물론 웃겨요. 나도 거울 보면 맨날 웃어요. 자, 아무튼 창의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진실이 있다 하고 나서 뭐 나와 있죠? 줄표 나와 있죠? 이것도 동격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선생님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영어를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격에 대한 표현도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줄표를 넣는 것도 동격이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넣는 것도 동격이고요. 명사의 경우에는 쉼표를 찍고 명사를 또 써도 동격이고요.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동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접속사인 that을 이용해도 동격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주로 그런 동격들은 언제 나타내느냐? 물론 뭐 강조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인데 이것도 있죠. 명확성. 즉 앞에 있는 말을 써놓고 이게 뭔지 이해가 좀 아리까리하다 싶으면 뒤에다가 똑같은 의미의 다른 말을 써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독해를 하다가 막혔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양쪽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거? 아주 유별난 재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대신 뭐라고요? It is about productivity. 생산성에 대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수거 하나를 좀 지금은 약간 표현을 달리했지만 더 많이 보실 거는 자,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Not so much A is B라고 해가지고 A라기보다는 B. 자, 뭘 강조하는 거야? B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영어에서 이렇게 B를 강조하는 표현이 또 뭐가 있었죠? Not only는 둘 다예요. Not only는 그거는 Not only A, but also B는 둘 다죠, 그죠? Not A, but B죠. 이건 또 어떻게 쓴다고요? B, 콤마 찍고 Not A.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not 보이시죠? 그 다음에 so much as 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응용해서 뭐가 아니라 아주 유별난 재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대한 이야기다? 자, 바로 생산성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다음 문장에서 to find a few ideas that work. 근데 work 자동사로 쓰였고요. 이거는 이제 뭐 작동하다, 작용하다, 효과를 발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효성 있는 몇 안 되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자, 이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독해를 빨리 할 때에는 투부정사가 문장 앞머리 나오죠.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쉼표로 분리된 경우에는 조건 아니면 목적이에요. 뭐뭐 한다면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 딱 집어넣어도 거의 틀리는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try.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 많이인데 그 많이를 명사로 해가지고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오케이? don't로 딱 끝났네요. don't 뒤에서 빠진 말은 뭘까요? 공통동사의 생략이죠. 바꿔 말하면 우린 이거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대동사적인 요소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빠진 말은 뭐예요? work가 빠진 말이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들을 찾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아주 많은 효과가 없는 놈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생뚱맞게 요 단어 한번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need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에서 영어를 배웠다고 따지면 지금 몇 년 차? 9년 차입니다. 한 언어를 9년 했으면 원어민이에요. 그렇죠? 물어볼게요. need라는 단어를 9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전을 한 번이라도 찾아본 사람 손. 없지. 없을 거라고요. 그럼 뭐 더 막말 해볼까요? 우리 비동사 is를 사전을 한번 찾아보신 분 손. 없을 거예요. 항상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선생님의 선생님이 했던 말씀은 사전 속에 길이 있다였어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사전을 많이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need라는 품사를요. 자, 일단 품사적 접근입니다. 일단 첫 번째 뭐로 볼까요? 예, 명사로 볼 수 있어요, 명사. 그럼 명사 need의 뜻이 뭐죠? 수요, 요구, 욕구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요. 수요, 요구, 욕구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수업을 조금 더 내용을 간지나게 할까요? 자, 이제 보세요. 미안합니다. 음흉한 미소를 지어서. 이 표의 명칭은요. 니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에이브럼 머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간지나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고3이니까 그죠? 에이브럼 머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욕구 체계라고 하는 걸로 표를 만든 거예요. 욕구 체계. 그러니까 가장 1차원적인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식욕, 성욕, 수면욕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윗단계의 자아 성취욕까지 이게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단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게 좌절되면 어디로 떨어져? 1단계로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집에 가서 막 처먹는 거야, 밥을. 막 슬프다고 막 술 먹고. 이런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교수는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여기에서의 need요. 뭡니까 이거? 욕구죠, 욕구. 됐어요? 자, 두 번째 조동사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예, 타동사입니다. 두 개의 뜻이 똑같죠? 어떻게 해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 두 개를 어떻게 구분짓죠? 어떻게 구분지어요? 자, 구분 포인트입니다. 구분 짓는 걸 알려드려야 다 알려드리는 거죠. 첫 번째 구분 포인트는 첫 번째 시제 변화. 시제 변화할 때 조동사가 변해요? 안 변해요. 동사일 때 시제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eeded가 나왔어. 그건 뭐로 쓰인 거야? 동사로 쓰인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두 번째 뭐예요? 부정형이요. 부정부사요. 자, 부정부사를 만약에 조동사로 쓴 need였으면 이렇게 쓰겠죠. need not. 됐나요? 근데 동사였던 need면은 이렇게 쓰겠죠. don't need요. 됐나요? 이거에 따라 얘 뒤에는 뭐 들어가야 돼? 동사 들어가야 되고. 그쵸? 얘 뒤엔 뭐 들어가야 돼? 목적어 들어가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라든가 ing를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need를 구분 지으시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need가 뭐로 쓰인 거? 동사로 쓰인 거.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to try라고 하는 부정사 목적어가 지금 나와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It's a pure numbers game 나와 있는 numbers game이 뭐죠? numbers game. 숫자 놀이예요. 숫자 놀이의 말뜻이 뭐죠? 어마어마하게 카운트되는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필자는 위에 말한 a lot that don't 했는데 몇 개 안 되는 거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그게 거의 숫자 놀이급이야.
그럼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실패를 얼만큼 한다? 무지하게 많이 한다.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의 수가 규모가 어마무지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좀 부연이 불분명하죠? 그럼 뒤에는 분명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니까 쫄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지니어스, 천재들은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됐죠?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Higher success ratio. 높은 성공률인데 더 높은 성공률이에요. 내가 이 말 왜 했을까? 비교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서겠죠. 자, 비교 구문 종류 몇 개? 이러면 이제 복습들은 안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싸대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몇 개? 몇 개요? 3개. 3개 정답입니다. 3개. 자, 비교 구문 3개예요. 어떻게 3개? 첫 번째 무슨 비교? 우열 비교. 예진아,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그걸 다른 말로 비교급 비교라고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교급을 쓴 다음에 뒤에 뭐 들어가요? then 들어가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비교? 동등 비교. 아,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건 원급 비교라고 하죠. 그래서 뭘 이용해요? as를 이용하죠. 이때 여기 자리에 형용사 원급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 원급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거 내가 어떻게 구분지을 했어? 언제 형용사야? 아, 이거 보어로 쓰였거나 또는 상태를 비교하는 말일 때. 예, 부사는요. 아, 이거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뭘 비교할 때? 동작을 비교할 때. 이때는 이제 부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거 말고 세 번째는 무슨 비교? 그냥 의미적 비교라고 해서 뭐 이것과 이것이 서로 비슷해요, 같아요, 달라요, 뭐 이런 말들이요. 이것도 비교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higher 이라고 나왔으면 우린 뭘 예상해야 되는 거야? then 이거를 이제 예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뚱맞게 갑자기 문장에 우리가 이제 밑줄 유형에서 어법 유형에서 as에다가 밑줄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앞에서 우열 비교가 나왔는데 뒤에 as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신경 써가지고 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더 높은 성공률을 가지는 게 아닌데 누구보다 다른 창의자들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세미콜론이니까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천재들은 단지 더 많이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그들은 do a range of different things. 한 가지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분야의 다른 것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다음 문장에서 그래서 그들은 have more successes and more failures. 그러니까 여기서 and 이해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고요? 성공도 물론 많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무엇? 작동하지 않는 거, 효과가 없는 거, 또 무엇 실패, 이것들도 많다라는 거고 양이 아까 넘버 게임이니까 어마무지하게 많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요 말이 더 중요하죠. 실패도 더 많다. 알겠습니까? 자, that goes라는 거는 어디에도 통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어디에도 적용이 되어지냐면 that goes for teams and companies too 해가지고 어떤 팀이나 회사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내 말 이해돼요? 그 중에서 건져내는 게 많지는 않겠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하라는 얘기네요, 지금. 점점 몰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다음 문장 보실게요, 그러면. 자, it's impossible to generate a lot of good ideas without also generating a lot of bad ideas 나와 있는데 이 to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죠? 자, 이시 가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그럼 가주어 진주어가 나온 문장 어떻게 한다고요? 진주어를 먼저 간다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주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요. 됐어요? 뭐 없이? 자, 이거 빈칸 대비합시다. 아, 이거 오늘 자꾸 찍어주는데 찍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많이 찍을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아, 근데 이건 빈칸 대비합시다. 빈칸 추론이요.
딱 보면 왜 빈칸이라고 하는지 선생님 취향을 알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뭐가 불가능해? A lot of good ideas.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뭐 없이? 뭐가 나와야 돼? 실패를 하는 거 없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without also generating a lot of bad ideas. 굉장히 안 좋은, 질이 나쁜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거 왜 나왔어요? without 때문이죠.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아주 많은 좋은 생각을 떠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됐나요? 다음 문장에서. 자, 비동사 뒤에 that 나왔으니까 예, 이거는 명사 보어절 접속사라고 설명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the thing about creativity, 창의성에 관련되어진 것, 그것은 is that 무엇이냐면 언제? at the outset, 처음에 딱 시작을 했을 때에는 당신이 뭐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that은 뭐가 되는 거야? 구별하다, 구분짓다의 뜻입니다. 자, 구별 지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뭘 구별질 수 없느냐면 which ideas will succeed and which will fail.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을 할 것이며 어떤 아이디어는 실패를 할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창의성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애매하니까. 뒤에 또 뭐 있을까? 부연 문장이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the only thing이라고 지금 주어를 걸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주어를 걸었다고 하면 이 문장의 동사는 is가 동사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어퍼 포인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원래 뭐였을까요? to try라고 썼죠, 원래는. 자, 무슨 경우냐면요. 지금 주어가 you can do라고 하는 관계사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어요, 지금. 됐나요? 요 지점이죠. 여기서 대시 생략이 지금 되어 있는데 선행사에 only가 들어갔으니까 which는 쓰지 않겠지, 잘, 그죠? 대시 쓸 텐데 그 대시 어떤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유일한 거라고 해서 주어가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꾸며지고 있죠. 자, 그러면 명심하세요. 어떤 경우 주어가 관계대명사 등에 의해서 꾸며지는 경우에 누구? 주격 보어로 이용되는 투부정사에서 뭐 할 수 있다? to를 빼고 원형 부정사로 배치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지금은 is가 동사고 원래는 to try였다가 to가 빠지고 try만 남은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통상적으로 부정사랑 동명사랑 보어로 쓰면 똑같다고 하죠. 이때는 안 돼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try or to try 써야지 뭐가 안 된다? ing 형태는 들어갈 수가, trying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문법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원형 부정사 발생 경우인데요. 주어가 누구에 의해서? 관계사 등에 의해서 꾸며지는 경우에 주격 보어로 이용되었던 투부정사를 to를 빼버리고 원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다만 ing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추가 설명할게요. 약간 좀 난해한 얘기니까 보세요. 내 취미가 있다고 합시다. 한 다음에 우표 수집이라고 하면, 오케이? 우표 수집이면 동작이잖아, 동작. 그게 동작적 보호를 넣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to collect stamps. 맞죠?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9년차 원어민들이신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거랑 가능하죠? 컬렉팅하고 같죠? 지금처럼 주격 보호 자리에 앞에 있는 주어랑 동격을 형성하는 부정사 보어나 동명사 보어는 같다고 인식을 해요. 내 말 이해됐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 이 경우 주어가 누구에 의해서?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꾸밈을 받는 경우에는 투부정사 보어를 원형 부정사 보어로 갈 수 있습니다만 동명사 보어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try to fail faster so that you can move on to the next idea 해가지고 뭐 하려고 애쓰는 거? 더 빠르게 실패하려고 애쓰는 거. 뭐 하기 위해서? 목적 구문이네요. 그죠? 아까 배웠죠? so that can. 당신이 move on to the next idea. 다음 아이디어로 움직여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 빠르게 실패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됐나요? 자, 여기선 결론 문장이 어디 있나요? 맨 마지막 문장이죠. 뭐가 나와 있어요? So. 접속 부사라고 하죠. 결론 유도형 접속 부사입니다. Therefore, thus, so 이런 말들이요.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이었죠. 창의성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많은 시도의 결과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답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키워드 조합할까요? 네, 창의성 나왔죠? 그 다음에 많은 시도, 그 다음에 뭐 여기 실패, 많은 시도와 실패라는 말이 오히려 좀 더 알맞은 말이었을 텐데 지금 글의 흐름을 본다면 일단 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5번이 답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요거 좀 난해한 이야기였는데 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해됐어요? 예. 됐으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요. 네, 봅시다. 선생님들이네요. 오늘 선생님 많이 나오네, 그지? 아까 체크다운 문제도 선생님들이었는데. 묶어야죠.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네요. 어디까지 묶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 앞쪽에서 갑자기 관계사가 툭 갑툭 튀었을 때 어디서 끊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일까요? 두 번째 동사 앞에서요. 두 번째 동사 앞에서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동사가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 make 있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끊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건 빈도부사니까. 이해됐어요? 요령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마이크 켰나? 켰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종종 뭐 한대요? Make the mistake of focusing on 어딘가에 이것도 많이 나오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많죠? 한 지문이었나? 아무튼 자, 집중을 하고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실수예요. 지금 무슨 구조일까요, 이거? 오형식이요? 아, 메이크가 나와서 오형식이다. 아, 미안합니다만 선생님이 거짓말했네요. 모든 메이크가 다 오형식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험 내에서 문법 문제에서 메이크가 나오면 오형식을 대비하는 게 좋죠. 자, 지금은 오브가 동격이죠. 아까 선생님이 동격 얘기할 때 전치사 오브를 이용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실수가 뭐야? 초점을 두는 거. 초점을 두는 게 뭐야? 실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실수입니까? 초점을 두는데요. 특정 도구요. 어떤 도구예요? 자, 또 한 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까지니? 왜 이렇게 되질 않네 오늘. 아무튼 묶어. 그 도구인데 어떤 도구? 그들이 사용하고자 어디에서 수업에서 사용하고자 원하는 특정 도구 그 도구에다가 뭐한다? 초점을 둔다. 그게 바로 실수다. 누가? 선생님들이. 됐나요? 자, 이제 어떤 선생님이죠? 새로운 선생님이죠. 무언가에 대해 되게 새로워요. 그쵸? 뭐에 대해서? 통합이요. integration. 난 수할못이라 수학에서 그 인테그랄 나오죠? 그게 적분이든가요? 네. 그쵸? 네. 그럼 적분은 뭐 하는 거죠? 계속 더해가는 거죠.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쌓을 적자 적분이에요. 미분은 나눠가는 거고요. 나보다 더 수할못이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뭐의 통합이죠? 소셜 미디어예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고 있는 블로그나 뭐 각종 우리 표현으로는 SNS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소셜 미디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소셜 미디어를 자기들의 어떤 가르치는 교수법, 교수 관행 여기에다가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서툴러요. 처음 초보자예요. 그런 선생님들이라면 뭐 한다?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 실수의 내용이 뭐냐면 초점을 두는 거야. 어디에? 특정 도구에. 어떤 도구? 그들의 수업 내에서 사용을 하고자 원하는 도구요. 자, 그러면 초점을 두는데 무엇 대신에 instead on 보시죠. of 다음에 on 나와 있는 건 focusing on 두 개가 걸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였다? 바로 purpose, 목적이죠. 또는 의도되어진 결과물이죠. 무엇에? teaching and learning episode. 이게 수업이에요. teaching and learning episode가 수업입니다. 수업. 선생님이 수업을 딱 계획을 짰는데 그 수업이라는 것이 분명 목표하고 있는 목적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에는 의도를 딱 할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는 반드시 글의 요지 유형만큼은 애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의도된 결과물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 대신에 어디?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그 소셜미디어 도구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필자는 뭐로 보고 있다? 실수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됐어요? 그게 좀 길지만 묶어주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핵심적인 덩어리들은 크게 많진 않아요. 되셨나요? 예. 다음 화면 볼게요. 그러면은요.
선생님 동영상을 처음 보는 아마 학생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굉장히 그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 것 같아요. 그죠? 연병하고 씨. 자, 다음 문장에서 자, 예를 들어서 반대말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목적 구문 좀 기억하고. 자,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이 계신데요. 아마 they become attracted. 여기 become 동사를 오늘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름하여 무슨 동사요? 예, 상태 동사. 다 알고 있네요. 설명하지 말아야겠다. 상태 동사는 두 가지 나눠주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상태 유지하고 상태 변화하고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이번 점수가 왜 저랬을까요? 자, 상태 유지 동사하고 상태 변화 동사요. 선생님이 쓰는 이 랩탑 이게 일반적인 우리 그 윈도우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은 맥을 써요. 다 봤겠죠, 그렇죠? 맥을 쓰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또 알고 있는 지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생님이 사진을 가끔 올리면 맥 쓰는 게 괜찮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호환도 안 되고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럴 때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선생님이 여기 학원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흩어져 가지고 그동안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시 뭉친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영민이라는 선생을 중심으로 다시 뭉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움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웠던 관성, 기존에 배웠던 어떤 내 공부했던 방식, 시선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빠르게 선생님화 바꿔주셔야 돼요. 늘 말하잖아요. 세 가지 키워드 뭐라고요? 모방, 암기, 자기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선생님 모방 안 하죠? 암기 안 해오죠? 복습 안 하죠? 그건 재수예요, 곧. 내가 볼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재수가 아니고 삼수, 사수의 장수 만세 할 거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재수 없어야 돼. 알겠어? 네. 자, 아무튼요.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상태 유지 동사하고 상태 변화 동사라는 게 있는데, 뭐 대표적인 동사가 뭐가 있어요? 비동사 있죠? 뭐 stay 동사 있고요. 뭐 remain 동사라든가, 뭐 keep 동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태 변화는요. become 동사라든가 get 동사, go, grow, 뭐 turn 뭐 이런 것들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동사구는 같은 동사들이에요. 다만 뭐의 차이? 의미적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 예를 들어 be 플러스 ing라고 하는 진행형을 썼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언가 하고 있는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어떤 동작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be 때문에. 됐어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become으로, get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 동작적 상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의 차이일 뿐 문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뭐도 있을까요? 수동태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be 플러스 pp라고 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건 무언가 지금 되다라는 뜻인데 이때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를 바꿔주면 그렇지 않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상태 변화를 의미할 뿐 문법적으로는 서로 호환이에요. 어디 표시할래요? 봤어요? 자, 무언가의 매료를 느끼는 것도 감정과 느낌이니까 감정과 느낌은 뭐 한다? 주는 쪽이 ing, 느끼는 쪽이 pp였죠. 그럼 지금 여기 문장에서 필자는 한 선생님이 무언가의 매료가 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니었다가 그렇게 매료가 되었다라고 지금 써준 거야. 왜일까요?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나와있죠? Who are new to.
new라고 나왔잖아요. 새로운 사람이다. 그 말을 써주기 위해서 상태가 변화되어서 원래는 아니었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선생님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고 지금 써준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선생님은 어디에? 아, 블로그에. 자,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또 뭐 할 거야? decide, 결심할 거야. 결심한다라는 말은 무조건 뒤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블로그를 사용할 거야. for anything and everything, 모든 것에서. 그냥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전부 다 블로그를 이용해 먹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문장에서 자, 뭐에 상관없이, 문장이 아니라 뭐에 상관없이 the suitability, 적합성이죠. 뭐의 적합성? 그 블로깅 포맷이요. 어떤 사람이 블로그를 올릴 때 블로그의 포맷,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요? 자, 근데 그러한 형식에 대해서 적합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란 뜻인 거고요. 됐나요? 여기 for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뭐에 대하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에 대하여야? What the teacher wants students to achieve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건 성취해야 돼 라고 하는, 바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블로그의 포맷이라는 것이 적합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그냥 블로그를 모든 것에 다 이용을 하려고 결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통합이죠. 무엇을 무엇으로? 소셜미디어 중에 하나인 블로그를 수업으로. 됐나요? 다음 문장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표현 나왔는데요. 이 표현 좀 기억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단어 뭐라고 불렀죠? 이성판단이라고 불렀죠. 됐죠?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당위를 의미하는 조동사 should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였어요? 목적절로 이용된 문장에 사실절이 아닌 당위절이 들어갔을 때 그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다른 새로운 건데요.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런 구조. 이성 판단이라는 게 뭐였어요? 필자에 가치가 포함된 말.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뭐뭐 있다고 외울 생각하지 말고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필수적이다 뭐 이런 식의 말들.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이 들어간 다음에 that 나오면은요. 이 대절에서 주어 쓰고요. 그 다음 뭐 써요? should를 쓰고요. 뒤에 동사 원형 걸어요. 됐나요? 이때도 should가 생략이 되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당위 조동사라고 부르죠.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조동사인 should의 생략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주어가 2인칭이니까 어차피 뒤에 determine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앞에 뭐 3인칭 단수형의 주어가 나오더라도 여기 원형 동사가 나와도 전혀 긴장하거나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위를 나타내는 should가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어요? 자, 계속 갑시다면은 그럼 무엇이 필수적이다? 당신이 결정 지어야 하는 거예요. 자, 뭘 결정 지을까요? The broader purpose, 그러니까 넓은 목적, 넓은 범위에서 목적인데 뭐의 목적? The teaching and learning episode first, 즉 당신 수업의 넓은 범위에서의 목적을 결정 지어야만 하는 거, 그것이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필자가 자기의 이성 판단을 실었어요. 이거 결론 유도 문장이죠. 알겠습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Only when. 또 중요한 말 나왔네요. 자, 뭐 맨날 안 중요한 건 뭐야 도대체, 그치? Only when. 자, 지금 도치가 이루어진 문장을 보실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정어와 준부정어의 도치를 신경 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어건 준부정어건 도치가 되면 뒤에가 무슨 어순이었어? 의문문 어순이요. 다시 써줄게요. 앞에 부정어를 문장 원래의 위치에 벗어나가지고 앞으로 빼주면 뒤에 어순은 뭐다? 의문문 어순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말이 들어가요. 전형적 부정부사라고 하는 no나 not이나 never 들어가죠. little, few, seldom, hardly, scarcely 이런 말도 들어가죠. 게다가 모두 포함돼? only가 포함돼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보세요. 이거 only죠? 그 다음 when 하고 나왔네요. 이거 시간이죠. 시간은 부사죠. only에다가 시간 부사까지 부사를 앞으로 넘겼어요. 내 말 이해돼요? 부사를 넘겼으니까 뒤엔 당연히 뭐가 될까? 도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어순이라고요?
의문문 어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예, 여기까지 딱 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you can go가 아니라 can you go라고 하는 도치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오케이? 뭐가 안 돼요? you can go가 안 돼요. 알겠죠? 자, 오직 언제 당신이 확정을 한 거예요. 설정을 한 거예요. What is that you want students to achieve, do, or understand 됐으니까 지금은 여기서 to 부정사가 to achieve, to do, to understand 이렇게 세 개가 걸려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무엇인가? What it is that 했는데 무엇인가인데 이 what이 이 that의 선행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that 이하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지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hat 이하의 내용 보니까 당신이 원해요. 뭘 원해요?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학생들이 하기를, 학생들이 이해하기를 하고 지금 세계에 대한 공통 목적어 어디 있어? 없죠. 목적어 불완전이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봤다? 이거는 이 that을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걸었고 선행사가 what이라는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뭐 했을 때? 확정을 지었을 때 오직 그때에만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Can go about finding the best way for them to accomplish that.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위에 있는 요거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최고일지 그걸 찾는 단계로 당신이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뭐 하라는 얘기야? 수업의 목적 여부를 명확히 하라. 알겠습니까? 됐나요? 예, 다음 문장 보실게요, 그러면. 자, 만약에 당신이 decide, 결정 짓는다면 that이라고요. 그럼 using social media does best support your purposes 까지 끊어야겠죠? 그냥 뭐 한다면 그래요. 이용하는 것. 이게 지금 주어입니다. 그래서 does라고 하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나왔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는 점.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do best 최고로 잘 뭐 할 거다? support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할 것이다. 무엇을? 당신의 의도를, 수업의 목적을. 그렇게 당신이 결정을 내리면 그러고 나서야 당신은 need to니까 첫 번째 뭐 할 수 있습니까? move on to planning your teaching and learning episode요. 즉 당신이 뭐 할 수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어디로요? 계획하는 건데요. 당신의 수업 내용을요. 그러니까 목적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짤 건지 단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중간에 문장이 좀 애매해요. 분사 구문이 턱하게 들어갔어요. 자, 분사 구문이 어디냐면은 여기부터 어디입니까? 아니요, 여기까지. 딱 여기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move on to 뒤에 요 전치사 뒤에 to planning 그 다음에 to end writing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구조? 그러니까 당신의 수업을 계획하는 걸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학생들이 배우는 거를 뭐 하는 거야?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어디로 옮겨가는 거야? 쓰는 거야. writing up. 됐나요? 자, 뭐를요? 평가 문항이요. 근데 뭐 하기 위한 평가 문항이래요? 당신의 기대치를 갖다가 clarify,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 문항, 이거를 작성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답은 뭐겠어요? 그래요. 이제 소셜 미디어 필수 키워드였죠,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수업 목표, 우선 결정.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죠. 이해됐어요? 됐나요? 표시할까요? 마지막 문장 특히 좀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3번 시작합시다. 3번 문제예요. 역시 요지 문제고요. 자, when 하고 나와 있죠. 언제 개개인들이 have had only limited or no contact 하면은 제한된 접촉이거나 또는 전혀 접촉이 없었을 때라는 뜻인 거죠. 됐어요? 어디에 대해서? At all with the particular culture. 어떤 특별한 문화, 그 문화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봤다든가 접촉해봤다든가 또는 아예 접촉을 해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개개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무엇을 유지하냐면 스테레오티피컬이요. 스테레오타입은 알고 계시죠?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그것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지만 또한 보통 일반적으로 왜곡이 되어진. 됐어요? 자, 무엇? 행동에 대한 일반화 요만큼까지가 여기서 stereotypical, broad, 그 다음에 distorted의 소식을 받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한 일반화를 가지게 되는데 뭐에 대해서? About that culture and its members. 그러니까 그렇게 접촉을 못 해봤던 그 문화에 대한 그리고 또 그 문화의 구성원에 대한 어떤 왜곡되고 넓으면서도 굉장히 정형화된 고정관념적으로 굳어진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일반화를 가지게 된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다음 문장에서요. In the absence of니까 무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부재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experience, 경험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stereotypes,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 제공한다. A set of guidelines, 즉 어떤 안내 지침 따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침이 하고 나서 또 한 번 제가 오늘 찍을게요. 요거 시험 대비하세요. 어디요?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할까요? 보세요. 그냥 우리가 used to를 쓰게 되면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간다고 하죠. 뭐 이건 과거 습관이라고 해서 뭐뭐하곤 했지만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쓸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문장 내에서 동사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동사라는 게 증명이 되면 뒤에는 to 부정사가 들어가요. 알겠죠?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그냥 used to 말고 무슨 use가 있어요? 이건 예, be used to가 있죠? 이거 뒤에는 원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두 개 차이 뭘까요?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 뜻이 뭐야? 사용되다 라고 해서 use A to B의 수동태 문장이고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명사일 땐 무엇 무엇에, 동명사일 땐 뭐뭐 하는데 어떻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두 개를 묶어주냐면, 그리고 여기서 왜 이것이 동사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아까도 봤던 목적격 생략 가능하고, 그죠? 두 번째 뭐였어? 주격비요. 주격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 앞에 주어가 있다고 치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까지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여기서 원문에는 guidelines라는 안내 지침이라는 걸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는데 주격이에요. 게다가 비동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문은 이렇지만 우리가 문장을 변형을 해서 싹 빼버리는 거지, 이렇게. 변형 빼버리고 난 다음에 used to를 준 다음에 요 지점에서 여기서 indicate일까? 아니면 indicating일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이용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일련의 안내 지침을 준다라는 건데 뭘 알려주는 거냐면 what can be expected, 무엇이 예상되어지는지, 언제 만났을 때, 누구를? 그 문화의 구성원을 만났을 때. 됐습니까? 이렇게 가정합시다. 말이 좀 이상하게 올해 EBS 지문도 또 우리말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지문이 많이 있어요. 참 내용이 사늘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갑시다. 옛날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펴가지고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접촉이 드물었죠. 그 상태에서 아주 시골에서 나왔던 할아버지 한 명은 그냥 전혀 없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아따 저기 우리 조카놈이 청나라 갔다 왔는데 말이요. 거기서 사신으로 갔다 왔는데 청나라에서 양코쟁이들 만났대. 백인들. 근데 걔들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그 우리처럼 작은 사람 만나면 밤에 몰래 잡아 처먹는다는구만. 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이 뭐죠? 바로 스테레오티피컬하고 브로드하면서 디스토르트 되어 있는 행동에 대한 일반화예요. 지금 그 촌부는 나중에 우연히 한양을 상경했다가 거리를 걸어가다가 선교사 백인을 딱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겠죠. 그런 전형적인 생각이 백인 도망가야 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암시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어요, 이제? 친절하죠? 예.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러면. 오늘 유라의 웃음소리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비웃는 것 같아요. 자, it can be argued that. 이거 그냥 수동태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냥 people argue that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 같다가 이렇게 주장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쓴 문장입니다.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고요? that 이하가 중요하지. 앞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배고파도 저기 팬은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between 누구랑 누구요?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행객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하고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라는 것이 뭐 할 수 있다? dispel, 없앨 수 있다. 무엇을요? 그러한 고정관념을요. 그리고 나서 and 뒤에 allow가 dispel and allow 두 개 나왔죠? 동사 나왔죠? The members of each group 했는데 여기서 allow가 오형식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오형식 문장에서 주어를 쓰고 allow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어를 쓸 텐데 이 목적 보어가 목적어의 무슨 관계? 자, 동작 관계에 있을 때 이거는 뭐로 써야 돼?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돼 라는 거를 내신 대비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나한테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파악해야죠. 여기 이만큼이 목적격 보어로 나온 부분이다. 그래서 members of each group 양쪽 그룹들의 멤버들로 하여금 뭐 하는 것? 인식하는 것. 서로를 인식하는데 무엇으로서? as individuals 각각의 개개인으로서 서로 대등한 개체로서 자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친구로서 인식하는 것을 가능케 만들어준다라. 그렇게 이야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뭐가 나와 있죠? 직접적인 접촉이죠. 근데 누구와 누구의 접촉인 거야? 여행객이랑 거주자. 이 상황은 원웨이인가요? 일방이에요? 양방이에요.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선교사 보면서 으따 양코쟁이 이럴 수 있는 거고 양코쟁이 입장에서는 아니 미안합니다 옛날 용어죠. 선교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죠? 아무튼 양쪽 모두한테 됐죠? 네. 아, 요즘에 나이를 먹으면서요 진짜 우리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영어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잘하는 게 없는 거죠. 연병하고 씨. 아무튼 그래서 tourism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따라서 seen as요. 자, be seen as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목적어를 뭐뭐라고 간주하다라고 할 때 뭘 써요 보통? consider. 그 다음에 regard. 그 다음에 look upon. 지금 같은 see 이런 거 뒤에 A, as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수동태로 갈 때 얘가 주어로 빠지고 여기 있는 것이 BPP, as 바로 붙겠죠. 그래서 see A as B의 수동태가 be seen A as B라고 해서 be seen as라고 해서 지금처럼 be seen as 원래는 이게 A였죠. 이해돼요? 관광산업은 따라서 무엇으로? 강력한 힘으로서 간주될 수가 있다. 뭐에 대한 힘이냐면 크로스 커처럴 문화 간의 이해. 됐나요? Because 뭐하기 때문인 거야? Huge numbers of people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come into contact. come into contact 접촉하게 되어지다. 누구랑? Members of other cultures 했는데 중요한 말 그 뒤에서 one way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의 멤버들에 대해서 접촉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domestic 집에서건 아니면 abroad 해외 나가서건 이렇게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문화 양자 간의 양방향적 경험인 거지 단방향적 경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다음 문장이요. 자, in Australia, 자, 호주에서요. 직접적인 접촉인데 누구와 접촉인 거야? 일본 사람 그리고 other Asian tourist 다른 아시아 관광객들과의 접촉입니다. 누가? 호주 사람들이. 됐나요?
자, 그것이 have contributed. 아마 기여해 왔을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 무엇에? The erosion. 침식이라고 하죠. erode라는 동사가 있고요. 이건 침식이에요.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달아 빠지게 해버리는 거. 자, 무엇에? 고정관념인데 그걸 뒤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호주 사람들에 의해서 가져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없애는 것에 분명 기여를 했을 겁니다. 됐죠? 이건 호주 사람들이 안방인 거야. 근데 양방향이었지, 이제. 바꿔서 이제. 반면에 또 똑같은 효과가 has also occurred. 역시 발생하죠. 어떻게? in reverse. 반대로. 그럼 반대는 누가 가는 걸까, 이제? 호주인들이 가겠죠. 그래서 through 뭘 통해서? 노출을 통해서인데, 뭐의 노출? outbound. 해외로 가는 호주 사람들의 노출인데, 어디로 가는 거야? 아시아하고 다른 해외의 여행 목적지로 가는 호주 사람들의 노출을 통해서 그 반대적인 현상도 역시 발생을 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답은 첫 번째 키워드요. 관광, 직접 교류, 그 다음에 고정관념 깬다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다 포함하고 있는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2강 마지막 문제인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one way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to overcome our initial resistance or fear of writing 해가지고 요만큼까지가 앞에 있는 one way를 꾸며주고 있죠. 따라서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이 정도는 뭐 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인데 무슨 방법? 극복하기 위한 방법. 무엇을? 우리의 초기의 저항감 또는 두려움. 뭐에 대한 것? 글쓰기. 지금도 보시면 resistance라는 말하고 or fear 이 두 개를 거의 같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글쓰기에 대한 꺼리낌 이 정도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것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is 무엇이냐면 to accept the fact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명사가 나와 있죠? 명사 뒤에 that 나왔죠?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네, 동격이에요. 동격 접속사인 that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극복하는 길인 거야. 자, 무슨 사실일까요? There is no such thing as, such A as B니까 뭐 B와 같은 A는 없다 이런 말이니까 perfect writing, 완벽한 글쓰기와 같은 건 없어 라고 지금 쓰고 있는 말이야. 됐나요? At least, 최소한도 말이에요. Not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없어 라고 지금 필자가 단언을 했죠. 완벽한 글쓰기? 그런 게 어딨어, 씨. 이렇게 지금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전달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앞에 even if가 나왔어요. 이거 뭐죠? 양보죠? 자, 일단 양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보는 일단 전치사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내가? 뭐 in spite of 하고 그 다음에 뭐 despite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보 접속사를 총 3가지 부류로 나누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어떻게 나눴어요? 일단 도우가 들어가는 거 전부, 그쵸? 도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얼도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도우가 있었죠? 이분도 반대말이? 저분도. 그런 거 잘 기억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even if를 별도로 분리를 시켰어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as인데 이 as는 이제 이 형식 도치 전용으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중요한 사실은 도우가 들어간 놈들은 주로 언제 쓴다? 뒤에 내용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게 우리가 담보를 할 때 사실절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even, if는 뒤 무슨 절이라고요? 가정절이야. 실제 발생한 내용이 아니고 만약 발생한다면 이라는 성격의 문장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도 if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지금 본문상에서 even if가 나왔어요. 어떤 거 쓴 거야? 이거 쓴 거죠. even if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이 자리에 although를 쓰는 경우는 될까 안 될까? 통상적으로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양보를 덩어리를 나눠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올 텐데
do나 even if 둘 중에 뭐가 알맞을까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do가 들어간 걸 쓰면 돼요. 근데 그런 가정적 의미가 있다. 이때는 뭘 쓴다? even if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얘가 이번 학기에 낙제를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면 이건 실제 나온 내용이잖아. 이럴 때 뭘 써야 돼? do가 들어가는 것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 만약 낙제를 하더라도 라고 하면 아직 낙제 안 했어. 그럴 수 있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뭘 쓰는 거야? even if를 쓰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설명입니다. 이게 사실 설명을 전달하기가 조금은 아주 오래된 구태의연한 아주 그런 문법 사항이라 이거를 내 전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해드려야겠죠, 그죠? 예. 평상시 듣기 어려웠던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이걸 지울게요. 자, 여기 even if가 나왔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것도 if다 해가지고 if를 우리가 표시했단 말이에요. 됐죠? if절 구성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지금? 맞죠? 여러분들 문법 용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가정법 종류. if 가정법의 종류를 몇 가지 배웠죠? 세 가지요? 뭐요? 과거, 과거 완료, 혼합. 그건 내가 최근에 수업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지 나머지는 있다라는 거를 그냥 나중에 어디선가 보면 그냥 보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분류를 막 세세하게 하지 마라 했던 얘기일 거예요. 그죠? 오늘 하는 이야기는 가정법 중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과거랑 과거 완료랑 혼합이라는 거는 실제적 내용의 반대 측면을 이야기하는 가정법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근데 단순 가정이라고 하죠. 단순 가정이라고 해서 무언가 발생할 수도 있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린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선생님도 성문세대입니다. 성문으로 영어를 배운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가정법 현재라는 명칭을 쓰고요. 또 그거의 반대 측면이에요. 발생이 불가능한 일을 이제 가정할 때에는 가정법 미래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문법 용어를 한국에서 배우신 분들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아주 구식 문법 용어를 기억하라고 난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건 어떤 가정법이냐면 발생 불가 가정. 발생 불가 가정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발생이 저게 가능해? 하는 발생 불가.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제목을 기억을 할게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 비 오면 집에서 쉬어야지. 이거 뭐예요?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표현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should 보이시죠? should. 원래 통상적으로 가정법 문장에 주절에 나오는 놈인데 지금 아예 조건절에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볼게요. if,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if, 주어, 그 다음에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두 개의 차이 뭐냐고요? 이거는 의심이고요. 이건 불가예요. 됐나요? should 뒤에는 이제 의심인 거고요. were to 뒤에는 발생 불가예요.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어떤 거 쓸래요? were to. 이거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필자가 야 무슨 완벽한 글쓰기가 어디 있어? 적어도 이 세상에는 없어. 했는데 있으면 어떡해?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설마 없을 거야. 하지만 만에 하나 있다면 이라고 해서 의심 표현을 쓰기 위해서 should를 지금 걸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시, 즉 perfect writing이라는 것이 글쎄 만에 하나라도 존재한다라도 there would be critics, 비평가가 있을 거야. 무슨 비평가? To find fault with it. 그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비평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두 가지 문법사항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 불가를 나타내는 가정법 표현하고 두 가지 설명했는데 글쎄 문법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건 그때 그거였지. 발생이 의심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그게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하지만
이것이 does not mean 자 여기 뒤에는 대시 빠져 있을 겁니다. 목적절 접속사가 빠진 상황이겠죠? 이것이 의미하진 않는다. 자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우리가 should assume, assume이 뭔가를 가정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은 어떤 태도를 취하다라는 뜻으로 이용된 assume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 devil may care, 될 대로 되라지 뭘 하는 태도. 알겠습니까? devil may care 하면은 될 대로 되라지 뭘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또는 독자들의 명사네요. 요구. 알겠습니까? 이거를 무시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this는 앞문장 내용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disregard, 그러니까 이 무시하는 거죠. 뭘 무시하는 거야? 모든 걱정과 근심이에요. 뭐에 대한 거? 바로 비평에 대한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desire to impress and just start writing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만족을 시켜야 되고 영감을 줘야 돼 하는 어떤 욕망, 그 다음에 비평,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싹 다 뭐 하는 거야? 무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and 뒤에 start는 어디 걸릴까요? 바로 need에 to에 걸리죠. to에 to disregard, 그 다음에 to start. 단지 뭐 하면 되는 거야? 글쓰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비평가가 뭐라고 할 수도 있지. 또 독자들이 이거 읽으면서 또 속으로 뭐 욕할 수도 있지. 하지만 글쓰기를 위해서라면 일단은 뭐 해라? 잊어버리고 뭐 해라? 써. 됐어요? 쓴다라는 표현이 있다. 재밌는 표현 나와요. 펜을 종이 위에 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따가 또 보시면. 다음 문장이요. The same way 했는데 same way 뒤에 빠진 말 뭘까? 그래요. how 맞아. 뭐 대답 못해. 뭐, 복날 강아지도 아니고. 자, how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빠진 상황이고 쓸 수는 없어요. 뭐 that을 이용할 수는 있고요.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how 뒤에 way 뒤에 how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연결사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동사에서 눌려야 되지. 이 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10-year-old first wanting to swim wait 했는데 이 10-year-old가 지금 이렇게 꾸며지고 있고요. 10살짜리 아이예요. 이 말 이해돼요? 10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뭐 하는 거야? 처음으로 수영하는 걸 배우는 거죠. 이 아이가 뭐 한대요? 기다린대요. 이게 동사인 거예요. how에 걸려있는. 알겠습니까? 자, to overcome the hesitation before jumping into the deep end of the pool 했는데 수영장 양쪽 끝에 깊은 쪽 가장자리로 뛰어들기 전에 뭐를 꺼리는 거, 그 주저함, 꺼려함이라는 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 해요? 기다려요. 됐습니까? 그 기다리는 똑같은 방식으로서 됐습니까? 자, 무엇? 작가로서의 우리는 종종 뭐 한대요? 꺼린대요. 뭐 하기를요? dive, 뛰어드는 거를요. 뛰어들어 정말? 아니죠. 뭐야? 글쓰기를 의미하는 말이죠. Into the pool of ideas we want to express. 우리가 표현하고자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아이디어의 풀장, 수영장 속으로 뛰어드는 걸 꺼려 한다란 이야기예요. 됐나요? 찍혀있죠? 뒤에 내용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하는 걸 피해야 하는 그거래요. 받고 있는 선에서 누굴까요? 앞문장 전체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하는 거? 쓰기 전에 주저하고 기다리는 거 하지 말라고요. 내 말 이해돼요? 게다가 avoid 뒤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알겠습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들을 다 외워봐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찾아가지고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참고로 여름방학 특강 때 문법 특강을 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또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특강을 지금 뭐 여름방학이 짧아서 뭐 많은 횟수를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학원은 모든 특강이 다 무료라는 점 기억하십시오.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에다가 엄마한테 엄마 학원비 특강비 내래 하고 삥땅 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하면서 정말 페류나를 많이 봤어요. 무슨 페류나냐고요? 갑자기 문자가 와요. 선생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슬픈 소식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학부모님한테 답장을 보내드렸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3일장 치르실 테니 언제 수업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답장이 오죠. 누가 돌아가셨나요? 싸가지들 말이야. 왜 멀쩡한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들어? 게다가 왜 할머니는 7명이야? 뭔 할머니 칠순이 1년에 7번씩 있어? 알면서 눈 감아주는 거야. 나한테 선생님 특강비가 얼마라고요? 문자 오기만 해.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능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시간적 한계 때문에 못 해주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열심히들 배우세요. 내년에 선생님 재수반 안 만들어 죽어 아주. 자, 단지 모처럼 You can't learn to skydive. 왜 이거 왜 안 지워진 거니? 너만 왜 안 지워졌어? 나 이런 거 못 참고 또. 자, 그래서 skydive를 without leaving the plane, 비행기를 떠나는 것 없이 배울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당신은 뭐 할 수 없다? 배울 수가 없죠. 뭐를 쓰는 것을. 뭐 하지 않고, 자, without ing,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뜻의 동명사, 관용구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뭐였어? dive 하는 거였고, 그쵸? 점프하는 거였고, 그 다음 뭐였어? 글 쓰는 거였지, 그 의미가. 그래서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putting pen to paper. 즉, 펜을 종이 위에 올리는 것. 그거 없이 글을 쓰는 걸 배울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 유동장에서 therefore 따라서 in a way 어떤 면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jumping out of a real plane 진짜 비행기에서 늘상 뛰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조금 약간 번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be always ing 뭐랬어? 부정어는 아니고 부정적 습관 표현을 했죠. be always ing 기억하시죠? 근데 그렇게 다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이거 언어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그러면은 맨날 비행기 정말 뛰어내리나? 안 좋은 습관인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실제적 묘사를 하고 있는 표현에서 그냥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뭐에도 불구하고 뭐 비록 정신적인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정신적이겠지만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행기에서부터 매번 뛰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스크리브 하면 막 휘갈겨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first draft, 초고라고 하죠. 첫 번째 원고 글을 쓸 때 매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는 비행기에서 뛰고 있는 거야. 스카이다이브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스카이다이브는 뭐예요? 글쓰기죠. 알겠습니까? 예, 정답은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키워드가 뭐였어요? hesitation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 다음 바로 뭐 해라? 써라 하고 아까 명령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저 측면을 고려하시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걸로 2강 마칠게요.